북녘의 고향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진행 맡고 있는 전 함흥공산대학의 교원이었던 김훈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역시 3명의 자유북한 방송 선남선녀 기자들과 함께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유인의 긴급 구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아주 좀 재미난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급박한 상황 그리고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 아주 위급한 상황 이때 우리 주민들 즉 사람들 위해서 이 남한 사회는 어떤 공공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도움을 주는 체계를 그거에 좀 봤는데 아마 저번 시간 저희들이 이야기 듣고도 도대체 그게 뭔가 하고 좀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북한으로 우리 이야기 무대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자, 언젠가 북한이 새쌍둥이 이 엄마가 지금 해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굴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를 띄웠다. 이 신문에 나왔죠. 네, 그게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당과 우리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새쌍둥이 엄마 새쌍둥이를 위해서 친히 사랑의 헬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세! 그렇지. 일단 만세 해야죠. 네. 그렇죠. 막 그 헬기를 태우는데 동네 주민들이 막 나와서 만세 부르.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헬기가 우리 마을에 왔는데 아유 참. 네, 헬기를 띄우는 게 자주 띄우는 거예요? 새쌍둥이나 넷쌍둥이 그리고 그 섬마을에 뭐 해산할 사람이 있다던가 이 배가 시간에 거쳐서 이제 밀물 썰물 때문에 못 갈 때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예, 그때 이제 헬기 한 번씩 띄우고 그랬대하고 사람들의 북한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민심을 잡아야 된다 할 때 딱 한 번씩 힌트를 줘서 띄우죠. 김 부자가 마사지 들어가면 못 띄울걸요. 근데 아주 헬기 띄울 때마다 이제 TV 나오고 신문 나오고 하죠. 네. 난리치죠. 1년에 한 몇 번 띄우는 것 같아요? 한 번이나 저는 띄울 수 30년 살았는데 한 번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신문 잘 안 보니까 이게 한 번 봤다니까. 뉴스도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헬기 타고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네. 돈 많이 내야 되겠네요. 아니죠. 긴급 구조 때 돈을 안 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서울시가 바로 이 서울 시민들 속에서 난 정말로 빨리 가지 않으면 내 심장이 좀 멎었어요. 이게 15분 내로 도착해야지 이제 병원에서 얘기해서 다시 뛰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레일을 하는 차를 가자 해도 멀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니까 헬기 띄워야지. 헬기 요구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죠. 몇 대일까요? 서울시만 6대. 예. 아마 비교적 근사한 이야기인데 새로 도입을 했다 그러더라고. 좀 보충 원래 있는데 그다 보충해 가지고 그럼 헬기를 내가 타자.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119 아니에요? 맞습니다. 119에다가 요청하면 되는 거야. 나 헬기 달라. 나 심장이 멎었다. 나 죽은 사람 말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헬기 띄워볼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장난이면은 큰일 나요. 네. 그래서 그 긴급 우려용 헬기를 정말 아무 사람인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헬기 찾으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써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급박한 사람. 헬기를 이제 띄우는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저쪽 북한에서는 장군님께서 보내줘라 해야 가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필요하면 쓰겠다고 요청하면 웬간히 헬기가 있는 기선 보내줘요. 다 떴으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저기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보다도 그냥 선동 매체를 위해서 자신들의 선전을 위해서 헬기를 띄우는 거고 이 대한민국은 실제로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헬기가 띄우다 보니까 그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거 정말 아픈 환자들에 한해서잖아요. 근데 정말 즐거운 환자가 뭐예요? 구급 출동 서비스를 정말 재밌게 즐겁게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요? 어떤 걸까요? 제가요 스키장에 놀러를 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스키 타러 갔는데 제가 네. 초보에서 타다가
같이 간 삼촌들이 너무 떼써가지고 제일 최고까지 올라가서 상급에 갔네요, 상급에. 상급에 와, 갔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데 사실.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못 내려오지. 죽어도 못 내려. 난 네. 이거 완전 죽겠다니까요. 수직인데. 그러니까 거기 출동 서비스를 부른 거예요. 이자처럼 오. 기동하는 어. 선수들이 오. 쫙 올라와서 나를 탁탁탁 태우더니 응. 하고 내려와. 아, 그 스키 뭐가 있어요? 예. 주차차. 아, 그랬구나. 그 저는 아파서 그런 게 대박. 아니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음에 한 1시간 뒤에 또 찾으면 안 돼. 아, 그거 타고 내려오니 재밌었다고? 그거 또 아파야 되겠네. 근데 올라갔다는 다른 데로 올라갔던 다리는 못 내려오나? 나 스키장 아, 못 가? 그거 못 안 내- 돼. 못 내려요. 타고 올라가니까 아. 내려올 땐 딱 스키를 타고 맞아요. 내려와야 돼요. 근데 남자들이 스키복 아닌데 내려가는 그게 있잖아요. 뭐가? 콘돌라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날은 막 이제 막 부르신 거예요. 아. 그래서 스키복 입은 남자들이 탁탁 쏴서 나를 샥 끌고 내려가는데 진짜? 야, 근데 얼마나 스키 재밌겠지. 소리가 나왔으니 그랬지 스키장에 아이고 또 우리가 3,000% 빠지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사람이 너무나도 이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람 몸 가운데서 가장 급박한 상황은 뭡니까? 아플 때 심장. 심장이 못 심장이죠. 때. 부위가 네. 심장이죠. 네. 아,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이것도 급박하지만은 심장이 멎었다. 그럼 특히 죽죠. 예.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럼 가다가 심장을 뗐는데 정신이 잃었다. 그게 썩고 그거 죽을 수도 있고. 이것도 그렇죠. 위험하죠. 그렇죠. 아, 그냥 이럴 때는 이게 지하철을 지금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레일로도 모으는 거고 네.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갑자기 심장이 누가 탁 쏘고 뭐. 전철을 타거나 대표님 전철을 타거나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어디 보게 되면 심폐소생기가 거의 다 있어요. 아, 심폐소생. 그리고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심장이 멎을 때 긴급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심폐소생 이 기술을 다 기술을 배워줘요. 배워야죠. 예, 다 습도할 수 있게끔 김정 기자님 배워주거든요. 배웠어요? 네, 해드릴까요? 아, 그래서요. 네, 그렇게 다 배워주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제 119를 찾는다. 이제 뭐 전철이 기차 타고 가는데 누구 그렇게 하게 되면 긴급 서비스를 기차에 탄 사람들이 해주면서 이제 119라 전화를 해서 예. 다음 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119 119 기다리는 차를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근데 119 차가 오자에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마 심폐소생술을 해도 아주 지금 증상이 무거워요. 이 누르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 기계가 그럴 때는 뭔가 기계가 기계 있잖아요. 세제동기인가 이런 드라마에서처럼 칙칙칙 하다. 칙칙해가지고 뿡! 네, 뿡! 하나 둘셋 punk 충격을 줘가지고 세제동기. 이제, 네. 심장 박동기. 예, 네. 그렇죠. 그게 매 역마다 있는 거 아세요? 네. 와, 난 지하철 놀랐어요. 역정마다 매 역정마다 있습니다. 그거 꼭 찾아보십시오. 세제동기가 매 역정마다 그리고 있는데 그게 근데 그거 난 사용자가 많을까 싶은데 별로 없는 것 같으면서도 다 배치해내요. 그러니까 긴급 상황을 긴급 상황 대처해서 대피해야죠. 김상을 예, 북한처럼 배치해가지고. 형식적인 모래주머니나 형식적인 물주머니가 아니라 음. 정말 다 있는데 이 아파트 매 집집마다에도 이런 그 불을 끄는 게 다 소화기. 아, 소화기. 소화기가 예, 있는데 소화기 매 집마다 다 처음에 있잖아요. 저희 아는 분이 소화기를 너무 이뻐서 방 안에 장식으로 세워뒀다. 북한에서 와가지고 누가 훔쳐갈까봐 복도에 있는 아. 소화기를 가져다 들여다봤대요. 그랬구만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민방위 훈련당 이제 저희들이 네, 가잖아요. 정말 남자들 가면 북한에서 저도 민방위 훈련 해봤거든요. 전역을 하고 한 3년을 해봤는데 그 민방위 훈련 나가게 되면 정말 그냥 뭐 총 밀고 뭐 이런 것만 배우고 그리고 진짜 술 먹고 뭐 하다가 오거든요. 집으로 오는데 여기는 훈련 딱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심폐소생술 뭐 몇 회, 30회를 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30회잖아요. 30회 그다음에 들어가는 힘이 얼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눌렀을 때 힘이 있어요. 이게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힘이 맞아. 5회를 준지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눌렀을 때 사람이 이제 이 모형도 있잖아요. 모형도 군형 모형이 있고 내가 눌렀을 때게 진짜 이제 무슨 연세대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누르면 여기서 파란 불 살리면 파란 불이 오고 그게 힘이 채 안 들어가면 빨간 불이 오더라고요. 여기가 어깨에서. 네, 눌렀을 때. 돼 있네요. 그래서 힘이 딱 익혀졌을 때 이 힘이 제대로 들어가면 살리는 걸 파란 불이 오는 거고 힘이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빨간 불이 와서 사람은 못 살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힘을 할 수 있는 다 배워주더라고요. 이게. 힘 들어가는 그게 장비 대표님 장난이 북한- 아닙니까? 예, 북한에서 119
제가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너는 또 그래서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평양에서 구급차를 타봤어요. 예, 타볼 수 근데 있죠. 평양 구급병원이 생긴 이래 구급차가 빠른 시간에 도착한 거 그게 처음이래요. 구급차 거의 없어요 북한에. 근데 그렇죠. 제가 타봤는데 그 구급차의 환경과 그 구급차가 뭔지 아세요? 김장철에 배추동원에 동원됐다가 무 맞아, 날라주다가 맞아. 그 입구에 들어서 다음 사람 무를 실으려고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전화를 받고 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위생 상태가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는요. 그 위생 상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가 정말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페이프 붙이고 밴드 붙이고 여기에 붕대 감고 이 장비들이 막 어디 특공대 선수들이 내린 것처럼 그 기동 순찰대 옷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들고 다니는 기계 장비 그 연락 체계 야 그냥 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런 거에 병원의 응급 저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남한의 도로에서 뭐 경광등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요란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몇 가지 유형입니까? 아까 119가 그런 차량이고 경찰. 소방차가 또 있잖아요. 소방차가 있죠. 요 소방차는 다음 시간에 네. 보자. 소방차가 레일을 내가 모든 차들이 비켜주고 네. 불 끌어갈 수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다음에 112 경찰차. 경찰차. 네. 경찰 업무 수행차. 그렇죠. 아 그때는 그 경찰차는 다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네. 경찰 업무 수행차.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레로 하면서 아주 소리가 아주 너무 빡세게요. 마이클 부대 아니에요? 동호회? 아니. 그거 아니고요. 긴급 출동. 자동차가 사고 아, 생겼을 때. 맞다. 사고 긴급출동. 예, 자동차 그 사고 났을 때 그거 좀 맞습니다. 고장난 차량을 맞습니다. 예. 뒤에다가 도로가 아, 달고 네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도로를 네, 맞아요. 소통시켜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네요. 하늘에서는 그건 뭐가 납니까? 헬기가 헬기가 있고. 날. 헬기는 헬기는 소리 안 나죠. 나잖아요. 소리 안 나. 아이고 헬기가 소리 안 내. 헬기 소리 얼마나 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겠죠. 예. 그냥. 그게 동네 내려오면 엄청 시끄러운 거죠. 근데 헬기가 동네 내려올 수 있어요? 있죠. 어디를 헬기가 내려와요? 아파트 건물 옥상에. 병원 같은 데는 이제는 거의 다 그게 네. 헬기 내릴 당신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위에마다 헬기가 착륙할 착륙할 수 수 있게끔 있게끔 다 돼 자리가 있거든요. 있는. 다 짓는 거죠. 음. 아 그러네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로 귀중히 여기네요. 그렇죠. 아, 북한 대용단처럼 아파트 지붕이 다 뾰족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헬기가 내릴 수 있게.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급박한 상황을 다 못 찾아낸 것 같은데 그렇죠. 여 대한민국 그 자유인들이 또 좋아하는 레저 즉 여흥 중에서 산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산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상스럽게 그저 히말라야 가는 뾰족한 그 산 그 바위에 맨 끝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래가죠. 맞습니다. 길이 없으면 막 이렇게 뭔가 도움까지 써서 그 꼭대기 올라가는데 문제는 올라가다가 사고가 생겼어요. 푹 해가지고 떨어졌다. 근데 이게 자동차는 접근할 수 없다. 이때 아까 뭘 찾는다고 했습니까? 헬기 찾아야죠. 헬기. 헬기를 찾는데 헬기가 없다. 지금 그런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6대 있던 헬기가 다 나갔어. 그럼 어떡하나요? 긴급 대원들 출동해야죠. 그러면 군부에서 긴급 대응이 그 골짜기로 접근할 수 없다는데 군인들 그다음에는 네. 시키죠. 바로 민군 협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가까운 인군 부대 헬기가 있는 그 부대로 바로 헬기가 다 없으면 연락이 취해지도록 민군 협력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일부 하긴- 경우에 군인 헬기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이번에 강원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네. 군인들이 그 동원돼 가지고 그 산불당 이제 같이 꽂잖아요. 그래서 그게 강원도 몇 사단 그 동원돼 가지고 육사당 엄청나게 이제 민간인들하고 같이 이제 그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뿐인가요? 뭐 방역 사업 할 때도 헬기가 막 떠서 약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 세계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처럼 말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혹한 그 잘못이든지 우연이든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긴급 대비 태세가 돼 있죠. 그렇죠. 무슨 이랬다면 쫙 날아가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뭐 산에 간다든지 뭐 그다음에
아까 있었던 여러 가지 심장이 아파서 긴급 이런 건 다 이해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제가 드라이빙 해보겠습니다. 네. 차를 타고 오늘 차를 쌌어요. 아주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고속도로로 원래 몇 킬로까지 놀 수 있나요? 원래 120, 130 막 넘네. 아니 원래 원래는 대부분 100, 100km, 110km, 여기는 100km 110까지. 최고 경제 110. 속도가 있죠. 네. 아, 그 그냥 속도. 110km까지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저게 독일처럼 오토반이라는 그런 도로가 특별히 속도 네 마음대로 내라. 죽고 살고는 네가 할 짓이고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런 마음대로 데도 내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도로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구나. 저 그런 도로에서는 차 마지막까지 나가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네. 지금 가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 났단 말이죠. 네. 부딪힐 수도 있고 내 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내가 졸 수도 있고 이런 경우라면 지금 저거 자세한 절차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우리 저 강 기자가 차를 많이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시청자들에게 좀 자세히 달리다 좀 휘발유 떨어졌어요. 예. 상황. 이제 만약 뭐 사고가 났다던가 휘발유가 떨어졌다던가 차 샀어요? 네, 샀으면 샀어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차를 우선 이제 뒷차들이 이제 내가 사고 났다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뒤에 차들마다 자기 이제 삼각대부터 해서 빨갛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차들을 상가 경고. 표지등. 표시등이죠. 근데 야간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그런 람프죠. 람프 같이 된 이제 집이 예.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춰주고. 비춰줘요. 그거 가지고 삼각대 삼각대가 넣죠. 밤에는 LED 예. 그게 오잖아요. 아니 오는데 그게 네. 어떤 때는 녹색이 돼서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가지고 또 요만한 이제 조명 같은 게 또 나오더라고요. 색이 그게 지금은. 빨간 지지대지. 뭐또 네. 북한 말하면 덴치 하는 네네, 게 있죠. 그죠. 렌- 전등 네. 선전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거는 이렇게 팍 쏘면 뭐 이게 내가 이 사고 생겼다 해서 뭐 이게 축포처럼 날아가는 건 없어요? 고립무원한 환경에서 빨리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게 창두로 뭐 로켓 같은 게 폭죽 같은 게 날아가는 건 없어요? 비상등만 켜도 뒤에 오는 차들이 다 알려줄걸요 아마. 아니 무인지 차가 차- 켜도 켜나면 비상등도 잘 작용 안 할 때도 있어. 배터리 그치. 같은 게 다 나가고 자, 그래서 기름 이야기했습니다. 떨어지게 기다 되면 표지를 세우죠. 네. 그다음 뭐예요? 펫을 세우고 이제 안전거리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펫을 세우거든요. 이제 갖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해당 보험사라던가 차 보험. 차 보험사죠. 그러니까 차가 고장 났을 때 다 그렇죠. 도와주기로 네. 약속하고. 그뭐 보험을 삼성이면 보험을 삼성 보험사. 뭐 다 있잖아요. 자기 보험사들이 다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그 보험사 쪽에 보게 되면 또 자동차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게 되면 우리 거울당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거울이. 거기 다 있어요. 번호가. 출동 서비스 번호도 다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거 보고 눌러도 쓰고 아니 되거든요. 그건 보험사 번호는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래도 출동 서비스가 출동 서비스 있어요.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있어요. 이 출동 서비스는 내 보험사에서 출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출동 서비스가 전화번호가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지역을 말하게 되면 이 콜센터에서 지역 가장 가까운. 네, 가까운 가장 데서. 가까운 지역을 해가지고 출동을 시켜줘요. 아. 근데 이 출동 서비스는 보험회사에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돼요. 그게 키로당 얼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경기도권에서 뭐 이렇게 있은 게 아니고 강원도 끝에 뭐 들이갔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온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상황이 되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도 뭐 전국 체인이 그렇지. 그 보험회사는 연예인이 다 지역에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역은 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그렇죠. 안 급한 되죠. 상황 빨리 치워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아.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보기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딱 서 있어요. 아 대표님 전화를 제가 들었는데 긴급 출동 서비스가 이게 차 도로에서 났을 때 무료로 출동해주는 그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예. 자 그럼 일단 조금 이따 뭐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차 고장 났으니까 뭐가 렌트카. 오죠? 렌터카들이 오잖아요. 레를 하면서 한 대가 오든 두 대가 오든 그 상황에 뭐, 따라서 오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접촉 사고가 났다 하게 되면 두 대를 가져가야 된다. 두 대가 오는 거고 근데 한 대가 내 거면 서 있다 그냥 고장으로. 그래서 한 대가 와서 이제 견인을 해가지고 실어 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골목 출동차가 이상하게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앞에는 정말 이렇게 예. 스포츠카처럼 쫙 생겨 뒤에 이렇게 맞아요. 쫙 거리 있는 놀이방 예. 근데- 쫙 생긴 애들이 예. 주변에 쫙쫙 있다가 아. 사고 났다. 야 어디서 무슨 사고 났다 하면 그 가까운 데 있는 애들이 막 출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자 그랬죠. 네. 저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여러 보험사들과 또 출동 서비스 회사들이 있는데 사고 났다 하면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임자예요. 네. 차를 끄집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벌써 이게 누가 여보세요 제가 차 고장 났거든요 하는 그 전화를 가로채 가지고 네. 우리가
맞닥뜨릴 황당한 일에 네. 다 대처할 수 있도록 되죠. 황당한 일,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실례 드려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잘 이해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차를 지금 타려고 아침에 내려갔는데 밤새 아이쿠 제가 앞에 전조등을 그냥 켜놨어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다 방전돼가지고 아무리 시동키를 돌려도 걸리잖아요. 난감하죠. 네. 황당하죠. 일단 어떻게 하십니까? 출동 서비스를 찾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전화를 하면요. 그 예. 보험사에서 모든 출동 서비스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보험사에서 고객이 있는 데서 가장 가까운 출동 서비스에 연락을 해주면 예. 바로 슉! 곧 한 5분 안에 10분 안에 늦어 10분 안에 와가지고 예. 발동기를 딩 하고 시동을 켜주고 가죠. 잘 까리까리한데 반대분함 차 타세요? 해당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내가 있는 지역 그 가장 가까운. 가까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보험회사와 연결된 거기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연락을 시켜줘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전화가 오고 어디가 고장났냐 하게 되면 그래. 기름 서비스다. 기름이 없다 하게 되면 기름을 갖고 오고 시동이 안 걸린다. 하게 되면 그 시동을 켜주는 이 거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 한번 해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거든요. 오늘 무슨 대신 차가 와요 그때는? 그 보험 그 이제 그 차가 있어요. 이게 예, 출동 서비스 차가 있죠. 예, 거기 출동 서비스 배터리를 차가 싣고 있어요. 왔죠. 예, 맞아요. 배터리를 큰 거 싣고 완전 만충전된 배터리를 싣고 와서 내가 지금 배터리가 다 방전된 내 차에 배터리에다가 전기선을 연결하죠. 네, 맞아요. 예, 양쪽에다가 키스 시킨다 키스 그러는데 시키죠. 예. 플러스는 플러스선 마이너스는 지금 충전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전에도 저도 차 이제 불러서 보니까 제가 배터리가 나간 것 같은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배터리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모든 장비를 다 착용해 가지고 와요. 예, 맞아요. 아. 왜냐면 와서 차총을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와서 딱 봤는데 배터리는 정상이에요. 아, 배터리는 다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이거 그럼 배터리는 정상인데 왜 안 걸리지 하니까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배선판에 뭐 예, 실수가 이거 나갈 수 있죠. 이거 다른 게 잘못이다 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이걸 차를 가져가야 된다 하는 상황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져가다가 다시 차를 가져가면 난 또 일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렌터카. 렌터카. 예. 보험사에서 벌써 렌트해 렌터카를 주죠. 해주고.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예, 예. 탈북민이 예. 겪은 황당한 이야기. 예. 북한에서 이자 저런 걸 뽀뽀한다 그러죠. 이렇게 네. 접촉 사고 키스한다 나서 키스. 북한 키스라고 했어요? 예. 아니 뽀뽀하자. 뽀뽀. 뽀뽀한다 그래요. 아, 이제 합시다. 차에다 뽀뽀가 차를. 뭐야. 근데 웬 탈북민이 음. 그런 출동 서비스가 있는 걸 모르고 차 운전하다 배터리가 나갔거든요. 예. 그 뒷차를 세워가지고 아, 뽀뽀 좀 하자. 그러니까 북에서 그러죠. 네, 뽀뽀 좀 북에서는 하자. 지나가는 맞아. 배터리 없으면 어. 씌워가지고 뽀뽀 좀 하자. 어. 운전수들끼리 이게 뽀뽀해 이자처럼 이걸 해서 시동을 막 걸어주거든요. 아. 뽀뽀하자 그러니까 뒤에서 예. 내린 아줌마가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심각해가지고 뽀뽀 한 번만 하자고. 그런 일 뽀뽀하자고. 들었고요. 또 아. 한 분이 가다 휘발유가 없었대요. 예. 그랬는데 북한 여성분에게서 차를 구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 부르는 출동 서비스 있는 걸 모르고 이 자기한테 차 팔한 여자한테 전화한 거예요. 도로에서 휘발유 떨어졌다고. 자판 여자 뭐. 네. 이발로 가져오라고. 이발 가져라고. 야, 정말 제가 남한에 살다 보면 참 편리하고 참 좋고 좀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기본이다. 이런 그 기본적인 대전제하에 아파트도 건설하고 마을도 꾸리고 뭐 상점이든지 뭔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 가운데서 오늘 시간에는 황당하고 너무 응급하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 소위 문화라고 이제 봤는데요. 저희 이야기가 오늘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것들은 좀 듣기에도 알쏭달쏭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 기자님들이 아주 웃은 이야기까지 자세한 상황을 들려줘서 대단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